안녕하세요, 조향사 김용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텀먼트, 속죄라는 소설 원작의 영화를 너무 재밌게 보고 이 영화 속에서 조향사로서 느낀 향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원작인 속죄라는 소설을 읽어보면 향에 대한 표현들이 나름 많이 등장합니다. 롤라가 어른처럼 보이기 위해 뿌린 장미 향수, 세실리아가 녹색 드레스를 입고 뿌린 향수, 탈리스가 주변에서 느껴지는 자연의 내음들, 파이프 담배 냄새, 그리고 전쟁 상황에서 느낀 땀과 피, 기름, 양 냄새 등 향에 대한 표현들로 그 장면을 후각적으로도 어느 정도 상상해 볼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묘사된 향이 아니라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낀 인물의 관계나 감정, 그리고 배경을 향으로서 상상해보고 이에 대해 지극히 주관적으로 표현해보고자 합니다. 어텀먼트라는 영화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35년 어느 여름날에 탈리스가의 대저택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1940년 전후의 전쟁 상황에서 로비, 세실리아, 그리고 브라우니가 겪는 상황들, 그리고 1999년 말년을 맞은 소설가 브라이오니의 고백. 그래서 처음엔 아름다운 배경에서 이뤄지는 사건으로 시작해서 전쟁의 참혹함을 거쳐 황혼의 속죄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런 이야기의 큰 전체 흐름은 향수의 향과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향이 처음 다가올 때의 첫 느낌, 그리고 향이 나에게 스며들었을 때의 느낌, 마지막으로 그 향이 떠나기 전 남기는 잔잔한 여운. 오늘은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서 어텀먼트의 향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텀먼트를 보고 느낀 첫 느낌을 먼저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햇살 가득한 아름다운 배경 속에 펼쳐지는 오해와 짧지만 강렬했던 사랑의 기억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화 전반부에 묘사된 탈리스가 대저택의 모습은 햇살 가득하고 색색의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벽지와 차분한 색감이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묘사되어 시각적으로도 보는 동안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특히 색감 자체가 서정적인 파스텔 톤으로 마치 살짝 빛이 번진 듯한 느낌을 주는 화면의 영상 미가 너무 아름다웠는데요. 이 장면들은 카메라 렌즈 전면에 스타킹을 더 씌워 촬영되어서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표현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대저택의 장면에서 일단 후각적으로 약간의 머스키한 느낌을 좀 느꼈습니다. 머스크는 동물성 향료 중 하나로 향 자체로는 쉽게 살냄새 같은 느낌을 주는 향인데, 머스크는 향들을 전체적으로 톤을 다운시켜주는, 그래서 향을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이런 파스텔 톤으로 무언가 향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주로 머스크 계열의 향료로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대저택에서는 여러 가지 사랑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 브라이오니가 느낀 로비에 대한 풋풋하지만 절망당하는 사랑, 마셜과 롤라의 파괴적이면서도 이기적인 사랑, 그리고 로비와 세실리아가 기나긴 여정을 마치고 짧지만 강렬했던 평생의 삶의 이유가 되어주는 절실한 사랑. 그 다양한 사랑의 감정 중 단연 로비와 세실리아의 사랑이 영화 속에서 중심이 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의 감정은 참 애틋하고 절실하며 한편으로는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해왔던 둘이었지만 서로의 감정을 확인할 기회가 없었는데, 군수대에서 있던 일에 대한 작은 사과를 하려 보낸 편지가 자신의 욕망을 담은 낙서로 잘못 전해지게 되는데, 이 일을 계기로 서로의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그 편지 한 통으로 서로에게서 아주 멀리 멀어지는 계기가 되죠. 그것도 자신을 짝사랑했던 브라이오니의 잘못된 오해와 절망으로 인해 그들의 사랑과 그들 자신의 삶은 비극으로 향해 갑니다. 이런 로비와 세실리아가 나눈 사랑의 감정에 향을 표현한다면 저는 갈바넘과 제라늄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싶습니다. 먼저 갈바넘은 풀잎에서 느껴지는 그린취와 약간의 나무 냄새가 오묘하게 같이 느껴지는 향취인데, 프레쉬한 느낌인 듯 하면서도 어딘가 쌉싸름한 느낌도 동시에 주는 향취입니다. 그리고 그린향과 우디향 뿐만이 아니라 아주 약간의 머스키한 느낌도 포함하고 있어서 제가 앞에서 느낀 파스텔 톤의 대저택의 전체적인 그림과도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메인이 된 향은 아무래도 이 제라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제라늄의 향을 상상할 땐 밀키스에 담근 장미향이라고 상상하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느끼면 파스텔 핑크빛의 장미향 같기도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장미향이 조금 더 자극적이고 날카롭게 표현된 느낌도 드는데, 파스텔 톤의 전체적인 아름다운 배경 속에서 느낀 강렬하고 짧았던 로비와 세실리아의 감정과 이 제라늄의 향기는 많이 닮은 듯합니다. 비율로 표현하자면 제라늄이 7, 갈바넘이 3 정도로 표현되면 이 전반부 대저택의 배경과 사건, 그리고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탈리스가 대저택의 사건으로 인해 로비가 강간 혐의로 경찰에 끌려가고 군인으로 징집되어 프랑스에서 2차 대전의 지옥과 같은 전쟁의 참혹함을 온전히 겪게 되는데요. 이 영화가 서서히 스며들었을 때의 느낌은 로비와 세실리아의 대사가 아주 잘 표현해주는 것 같습니다. Find you, love you,
marry you and live without shame. I love you. Come back. Come back to me. 로비가 전쟁에서 겪은 참혹한 고통과 죽음들, 됴케르크 해변에서 영국으로의 귀환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군인들의 모습, 이런 절망 가운데에서 로비에게 남은 간절한 희망은 흰색 나무에 파란 창틀을 가진 바닷가의 오래된 별장에서 휴가를 보내자는 세실리아의 말과 그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브라이오니가 상상한 소설 속에서만 이루어지고 실제로는 전쟁의 고통 속에서 세실리아의 재회를 꿈꾸지만 끝내 폐혈증으로 로비는 숨을 거두게 되며 세실리아도 지하철에서 마지막을 맞게 되고 두 사람은 그토록 원하던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모든 상황은 그를 짝사랑했지만 사랑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던, 그러나 평생 20권의 소설을 발표할 정도로 상상력이 뛰어났던 브라이오니의 거짓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브라이오니는 속죄를 위해 캠브리지가 아닌 간호사 교육을 택해서 전쟁 속 간호사의 생활과 수많은 죽어가는 병사를 바라보고 고통과 아픔뿐인 전쟁을 겪게 되죠. 그리고 롤라와 마셜의 결혼식을 보고 자신의 잘못된 증언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소설로서 자신의 잘못을 속죄받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화의 중반부에서 느껴지는 이런 참혹한 상황과 감정들에서 저는 불에 살짝 그을린 나무의 향과 따뜻하지만 스파이시한 클로브의 향이 떠올랐습니다. 나무의 향은 어떻게 보면 참 따스한 느낌과 특유의 깊이감을 느끼게 해주지만 단순히 나무의 향보다는 불에 그을린, 따뜻하기보단 불에 그을려 매캐한 느낌도 동시에 주는 나무의 향이 이 소설의 중반부에 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진실만을 원했던 그 우직함과 떳떳한 로비의 마음은 단연 뿌리 깊이 내린 나무와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나무의 느낌과 세실리아의 애절한 그 한마디, 따뜻하면서도 애절함이 느껴졌는데요. 이 말과 장면에서 저는 클로브의 향이 느껴졌습니다. 이 클로브의 향기는 쉽게 표현하자면 치과에서 느껴지는 치과 냄새 또는 약품 냄새라고 이해하시면 쉽게 좀 와닿으실 텐데요. 이 치과나 약품에서 느껴지는 특유의 메탈릭한 이 쇠 냄새 같은 차가운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살짝의 따스한 느낌도 느껴지는, 그래서 치과 냄새에서 한 톤 가라앉은 한 70% 정도의 치과 냄새에 포근한 솜으로 눌러준 느낌 정도라고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불에 살짝 그을린 나무의 향과 따뜻하지만 스파이시한 클로브의 향이 적절히 조화되면 영화 중반부에서 느낀 전쟁의 참혹함과 그들의 애절하면서도 가슴 시린 사랑의 감정을 향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스스로를 속죄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한 브라이오니 본인 스스로의 쓰디쓴 해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년을 맞이한 브라이오니의 독백에서는 뭔가 잔잔하면서도 어딘가 가슴 깊숙한 곳에서 느껴지는 씁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설을 통해 자신 스스로를 본인만의 방식으로 속죄하고자 하는 브라우니를 보면 한편으론 그녀의 어린 시절 잘못된 증언으로 인해 자신이 사랑했던 두 사람을 파멸과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그에 대한 속죄를 전쟁 속 간호사의 생활과 소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날의 브라이오니를 용서하고 싶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용서의 감정보다 참 자기 멋대로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소설 속에서 작가는 결과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신이 되어 등장인물의 일생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 자기만의 세상에서 로비와 세실리아의 행복을 빌고 그로 인해 자기 스스로 위안을 얻고자 했던 것 같은데 한 번이라도 용기를 내어서 소설 속의 상황을 실제로 행동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들은 앞에서의 느낀 감정들을 전체적으로 잔잔하게 하지만 약간은 씁쓸한 느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 마지막의 향은 발삼으로 표현해보고자 합니다. 발삼은 바닐라와 비슷한 특유의 포근하고 부드러운 달콤함을 품기도 하며 동시에 어딘지 모를 씁쓸한 약간의 스파이시한 느낌을 갖고 있는 향수입니다. 이런 발삼의 향은 앞에서 느낀 향들을 전체적으로 어우러주면서 자연스럽게 앞의 향들을 해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향이라서 이 영화의 마지막 향은 이 발삼으로 마무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어텀먼트의 향은 갈바넘과 제라늄으로 시작해 살짝 그을린 나무의 향과 따뜻하지만 스파이시한 클로브의 향을 거쳐 발삼 특유의 포근한 부드러움과 앞에 씁쓸한 느낌을 강하지 않지만 은은하게 남겨주는 그런 향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그리고 소설을 읽고 한동안 참 먹먹했는데요. 한 소녀의 어린 날에 잘못된 오해와 망상으로 인해 고통받는 본인과 본인이 사랑했던 두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하지만 그 상처의 대상에게
주인공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직접 전달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소설 세계 속에서 이야기를 만들어 스스로를 속죄하는 이야기. 여러분은 이런 어텀먼트를 보고 혹시 어떤 감정을 그리고 어떤 향기를 느꼈나요? 오늘은 이렇게 영화를 보고 제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과 그런 것들을 후각적인 향으로 재해석하여 표현해 보았는데 재밌게 봐주셨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향사 김용진이었습니다.